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로 가득합니다. 경제, 정치, 종교, 지역 간의 이해차가 국제 정세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의 국제부 보도를 돌아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지난 YTN의 월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탐사보고서 기록, 그 여자가 사는 세계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월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방심위는 희망을 꿈꾸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며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YTN만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국제부 보도는 속보성과 전문성, 정보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까지 좋은 보도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은 까다로운 보도 영역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 이란 전쟁처럼 다루기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전쟁 보도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YTN의 이번 국제부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YTN의 국제부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국제 정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국제부는 현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YTN이 전하는 국제 정세 소식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터의 활약이 뛰어났던 것 같은데요. 여러 곳에서 반응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명형주 리포터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란, 이스라엘 공습 강행, 이스라엘 현지 상황은 제목입니다. 시간대별 공습 예보 및 로켓 경보 발령 등에 대해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해 주었고요. 추가 공습, 예상되는 이스라엘 정부 반응 등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을 인용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악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보도인지라 정보성이 높은 보도였습니다. 19일 이스라엘 제보복에 이란 별 공격 없어 말 다른 이유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여기서도 명형주 YTN 이스라엘 현지 리포트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엿새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제보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은 별다른 공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나오면서 양쪽이 말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던 인터뷰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 또 드론 세대만 날아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란에는 이스파한과 또 타브리즈라는 두 장소에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 또 시리아 남부 이란군이 기지로 사용하는 곳을 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재보복을 했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중요한 핵시설이 있는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란 내부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지만 이란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의 위기 갈등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 인터뷰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상황을 볼 때 계속되는 전쟁의 피로감과 또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경제 문제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증가한다는 사실까지 해서 현지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기자가 그 현장을 방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터와의 협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형 뉴스가 터졌을 때 YTN은 그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뉴스, 국내 뉴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국제 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선 그 일보라고 해서 한 줄짜리 뉴스가 나가죠. 긴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빨간 큰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YTN이 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세계 통신사들, 뭐 AP, 로이터, 신화통신, 교도통신 이런 통신사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사들을 재빠르게 작성을 해서 국제부 기자들이 뭐 단신을 올리거나 전화 연결을 하면서 현지에서 소식을 1차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리포터 또는 현지 교민 아니면 공관 직원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파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기자를 급파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해설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분석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국제뉴스라는 건 뭐 사실 국제뉴스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경제부라든가 또는 뭐 외교안보라든가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파장을 좀 분석하는데 YTN은 60여 개 나라의 해외 리포터가 한 1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피지라든가 에티오피아, 뭐 루안다 이런 나라에도 그 해외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터 분들이 글로벌 뉴스 센터라는 조직에 속해서 이렇게 급할 때는 현지에서 연결도 하고 평소에도 컨텐츠를 제작해서 방송하기도 하거든요. 해외 리포트는 YTN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사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나라에 이렇게 리포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매뉴얼에 따라서 속보, 1차 전달할 때는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외부 나라들의 타격도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이 국제 정세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각국의 소식을 파악해서 이제 YTN 국제부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보도 어땠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그 YTN 국제부에서 그 시의성 있는 속보들 발빠르게 전해주신 그런 유용한 보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들 보도들이 좀 각각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보도 형태로 좀 시청자들에게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국제뉴스 중에 특히 중동 전쟁과 같은 의제에 우리가 이제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게 여느 이슈보다 더더욱 국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본 사안의 영향이 우리 모두와 연결된 이슈라는 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본 사안의 직접 당사자인 이스라엘, 이란은 물론 미국, 서방 등 관련국들의 현지 분위기를 실시간 연결로 전하는 보도 네트워크를 작동시킴으로써 본 의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복잡한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내용적으로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재보복 시사한 이스라엘 가능성은 보도는요. YTN 해설위원의 논평과 현지 교민의 인터뷰를 실시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보도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YTN의 해설위원은 최근 양국의 충돌 배경에 대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과 같은 최근의 충돌뿐 아니라 1970년대 호메이니 정권의 출현 이후 경색되어 온 양국 관계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배경에 대해 짚어주는가 하면 사태 진정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까지 복잡한 이해관계의 배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교민과의 인터뷰는 당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요하는 본 사안을 교과적으로 전달한 보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현지 특파원이나 여타 관련국의 국제부 기자와의 추가 연결을 통해 본 사안을 좀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그 4월 21일 미국 하원에서 우리 돈으로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맞물려 생각해 볼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 하원 우크라 이스라엘 지원안 가결 젤렌스키 감사 보도였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608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84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안보 지원안과 타이완의 안보 강화를 돕는 지원안도 통과했어요. 각각 206억 달러와 또 81억 달러 규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결정에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하원의 결정이 이스라엘과 그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은 전쟁 중인 우방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인데다가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는 점이죠. 4월 21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란 공습 중동 전훈고조 대담에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지적했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안 좋은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유엔 안보리가 이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국 가입안 결의안을 부결했지요. 미국은 거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아예 정식 국가로 들여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경고를 많이 보내왔는데요. 미국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 분쟁이 계속 지속되면 미국에게도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됩니다. 이란 무인기 미사일 100여 대 발사, 예루살렘 상공 폭발음 보도는요. 국제부 기자를 연결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국제사회의 반응을 전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국 등 국제사회 이란 공습 규탄 성명 잇따라 보도는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이 이란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 보도들은 속보성이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AP통신, AFP통신, 이란 국영 텔레비전 등 외신 보도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소위 전쟁이나 분쟁을 다루는 보도의 경우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적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런 보도 형식은 전쟁 보도의 근원적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취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월 14일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강경 대응 예고 전면전 확산 전망은 에서는 이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둔 상황이니까 이 미국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이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린 대담이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하면 이 트럼프 쪽에서 외교력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최대한 확전을 막고 또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받았으니 이 미국이 중동 상황에서 발을 쉽게 못 빼게 잡아둘 수 있고 또 국내 정치 효과도 있으니까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예견했는데요. 이 국제 정세를 살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실제로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면서 확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저희가 속보를 전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제 경제 불안으로까지 커지고 있으면서 YTN 국제부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까지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보도는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5차 중동 전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 확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전쟁이 확대되면 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월 15일이었죠. 이란, 이스라엘 사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에서는 김선희 YTN 해설위원과 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대담이 있었고요. 또 중동 위기 고조의 유가 불안, 글로벌 경제 긴장감은에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의 대담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 환율, 유가, 증시, 노동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두고 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분석했던 내용은 많지만 오일 쇼크와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전망과 재현을 기대해 보게 하는 대담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세계 생산량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동반 상승하죠. 다행히도 확정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 오버슈팅을 하거나 오버다운 슈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진단이었는데요.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불안했던 심기가 조금은 진전된 상황이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자산 친화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총선 이후 영향을 고려해서 분석해보고 또 전망해보는 대담을 YTN에서 기획해봄이 어떤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네, 앞선 보도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까지는 양국이 나름 전략적 자제에 기인한 저강도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1.6%대 하락 마감, 환율 9.3원 올라. 보도에서 다뤘듯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감행됐던 19일 코스피가 장중한 때 3% 넘게 급락하는 등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진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적 용어의 사용엔 앞으로도 언론이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은 뉴스 전체를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파악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긴장을 부추길 수 있는 자극적 헤드라인을 사용하는 건 역시 앞으로도 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적인 충돌 그리고 전망 가능한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 양상 이 부분만 다루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경제 상황까지 분석해서 보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YTN 국제부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아까 평가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네트워킹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보도가 이제는 뭐 어느 한 나라만의 뉴스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모든 뉴스는 다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네트워킹하는 종합보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향됐다는 점은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쭉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평가하시면서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국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당사국의 국민들,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중동 국민들, 그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의 모든 특파원이라든가 뉴스 소스가 다 미국 등 서방에 편향돼 있다는 거죠. 편중돼 있다는 것이죠. YTN만 해도 대부분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통신사들의 소스를 받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시각이 있다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다양하게 보도할 것이냐, 이것도 YTN 국제뉴스 보도의 어떤 그 지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트워킹 종합 보도의 어떤 지향과 그리고 당사국의 국민들에도 초점을 좀 맞춰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시국에 일부 국가의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열자로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과 같이 소재의 자극성이 큰 경우 특히 난무할 수 있는 가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담당해 주시고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에도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 뉴스의 문제가 재차 지적이 되었잖아요.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DM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가 생산, 유포되는 요즘 저널리즘의 정보 접근성만큼이나 정보의 감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인용 보도의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최근 미국 내에서 더 인터셉트라는 탐사 보도 전문 매체가 이 뉴욕타임즈의 그 친이스라엘적 보도 편향에 대해 공개적인 폭로와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공습,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산에서도 이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전쟁 보도가 외신 보도에 다소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특정 입장을 내세운 보도를 인용하다가 편을 들어주거나 또 특정 국가 입장에서 전쟁 명분을 설명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YTN은 꾸준히 신중한 보도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대한 보도가 이 전쟁 국가 간 공격이나 피해 사실 위주로 전해지는 것은 좀 당연해 보이는데요. YTN은 전쟁을 게임 중계하듯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면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 국내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예측해 가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차분하고 또 신중하게 이 전쟁 국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실장님이 또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보는 시선의 다각화, 평등화도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트워크 보도를 통해 연결의 의미 전하길. 국제부 보도의 가치는 여럿이겠으나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 나아가 국제 여론 전달을 통해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 주체들 간 효율적 정보 교환의 장을 YTN이 마련함으로써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의 의미를 조명하고 나아가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이슈의 맥락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짚어야. 국제기사는 국가들 간의 관계와 역사, 또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객관적이면서도 신중하게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보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상당한 전문성과 또 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YTN은 국제 정치나 전쟁 상황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또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나 경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꾸준히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